자, 이제 취소 갑니다. 자, 기본서 페이지는 149페이지 149 취소. 일단은 유효예요. 갑을매매가 유효. 그런데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취소하면 처음부터 소급 무효로 하는 의사표시죠. 취소합니다. 의사표시. 형성권 바로 취소. 취소 효과는 날라가요. 무효. 자, 우리 민법이 정한 취소 사유는 딱 3개.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 민법이 정한 취소 사유는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 제한능력은 동네 파괴요. 제한능력은 법률행위 동네, 첫 번째 동네. 하지만 착오, 사기, 강박은 두 번째 의사표시 동네. 그래서 효과가 달라요. 제한능력 취소는 법률행위 동네니까 절대적 취소. 선의의 3자에게도 이 취소로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요. 하지만 착오, 사기, 강박은 의사표시죠. 그러니까 선의 3자에게는 이 취소로 대항하지 못한다. 동네에 따라 결론이 달라져. 이따 해요. 이따. 자, 취소에서 배울 내용. 취소권. 두 번째. 취소할 수 있는데 저 취소하지 않을게요. 취소할 수 있는데 저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라고 해요. 추인이 또 나왔죠? 추인 다 나왔어요. 추인. 목 잡아요. 무권 대리에서 본인 추인. 두 번째, 무효행위 추인. 세 번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데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명시적 의사표시로서 취소합니다. 쏘아줘요. 이미 추인. 행동을 통해 법이 추인한 걸로 본다. 법이 정한 묵시적 추인, 법정 추인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법은 하염없이 취소 못합니다. 일정한 취소권 행사 기간을 정해놔요. 이게 취소권의 단기 소멸에 관한 법조문. 취소는 세 파트예요. 취소권, 인문에서 했죠. 오늘 임의 추인까지 할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마지막으로 일정한 시간 제한이 있다. 제척기간이라고요. 첫 번째, 취소권. 취소에서는 얘가 쉬워요. 추인 쪽이 좀 어려워요. 취소에서는. 취소권 파트는 무조건 맞춰야 돼. 취소권. 첫 번째 동네에서는. 자, 우리 법조문. 법이 취소권자를 딱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이 취소권자에 관한 법조문이 있어요. 자, 이 법조문 그대로 나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누가 취소할 수 있느냐 소스로 잡고 첫 번째 제한능력자 취소할 수 있겠죠. 착오, 사기, 강박, 의사표시한 자 취소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놈들의 대리인. 이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만을 말해요. 따라서 임의 대리인은 따로 취소까지 해주세요. 특별수권을 해주지 않는 한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이 없다. 그래서 법조문에서 말한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만을 말한다. 그 다음 대리인 또는 승계인. 이 네 놈,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 다섯 놈만이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법조문은 취소권자에 대해서 한 놈, 제한능력자. 두 번째, 착오, 사기, 강박, 의사표시 한 자. 법정 대리인. 그 다음 승계인. 승계인은 두 놈이 있어요. 매수인. 특정 승계죠. 콕 하나 집어서 갔죠. 특정 승계인, 매수인 또는 포괄 승계인, 상속인. 상속인은 아버지예요. 갑이 취소권이 있으면 갑 다시도 취소권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아버지가 있으면 아들놈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놈이라 그랬어. 같은 놈. 상속인은 아버지다. 그래서 당연히 상속인 취소권이 인정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죠. 갑이 을에게 매매 아파트 하나 팔아요. 그런데 이놈이 몇 살? 17살짜리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법률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제한 능력자.
그러면 미성년자와 같은 법률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은 혼자 법률 행위하면 안 돼요. 어린 놈한테 부모님, 법정 대리인이 계시겠죠. 부모 동의를 받아야 온전 유효한 법률 행위가 돼요. 그런데 부모 동의를 받아요, 안 받아요? 절대 안 받아요. 절대 안 받아요. 이놈은 나쁜 놈이라. 자, 이럴 때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어떤 법률 행위를 했다. 취소 사유. 그러면 우리 법은 17살이든 5살이든 미성년자인 제한능력자 이 본인에게도 취소권을 줘버렸어요. 그래서 어린 놈도 취소만큼은 단독으로 혼자서 할 수 있다. 취소 법률행위죠. 근데 취소만큼은 법정대리인 부모 동의 없어도 된다라는 얘기. 왜? 법이 제한능력자를 취소권자로 규정을 해놔서 그래요. 그래서 5살짜리도 아저씨 저 5살이에요. 취소할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그러죠. 너 아버지 동의 받아왔어? 취소도 법률행위인데. 아니요. 저 혼자 할 수 있대요. 법이 저를 취소권자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한능력자 시험에 이게 나와요. 이게 넘버 3야. 잘 나와요. 제한능력자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혼자서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요. 있다. 그래서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우는 거야. 어린 놈이라도 취소만큼은 혼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이따 볼 추인은 안 돼. 추인은 어른이 돼야 가능해요. 또 부모 동의를 받아야 돼. 근데 취소만큼은 어린 놈도 혼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유, 법이 제한능력자를 취소권자로 규정해놨어. 취소권자로 규정했다는 얘기는 취소만큼은 부모 동의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놈이야. 그래서 민법이 정한 취소사유 다 나왔죠? 제한능력, 차고사기, 강박. 그럼 어린 놈의 법정대리인. 그래서 제한능력자 쪽 17살이 취소할 수도 있고 법정대리인 부모가 가서 취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취소권이 있다 없다? 어린 놈과 계약한 상대방은 취소권이 없는 거예요. 이것까지 나와요. 상대방은 취소권 없어요. 오로지 이쪽이 칼자루 잡고 있어요. 이쪽이. 그래서 상대방은 왼쪽에 제한능력자 쪽에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너 미성년자야? 취소할래? 상대방 안 돼요. 취소권 오로지 제한능력자 쪽. 지거나 부모님이거나 법정대리거나. 칼자루는 제한능력자가 갖고 있다. 자, 두 번째 취소 상대방. 쉽죠. 취소합니다. 의사표시. 누구한테요? 지계약? 상대방이 해야겠지. 그래서 갑이든 부모님, 법정대리든 취소의 상대방은 당연히 계약 상대방 을에게 가서 취소하는 거죠.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 잘못 맞는 거요. 국어를 잘못 표현한 거. 확정하니 국어가 문법이 안 맞아요. 확정된 경우에는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라. 이 법조문 그대로 나와. 옳은 지문으로. 취소는 상대방이 확정됐다면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즉 을에게 해라. 자, 여기서 이제 시험은 두 번째가 더 잘 나와요. 두 번째는 장난을 쳐. X지문. 을이 병한테 팔죠. 자, 그럼 병을 우리 시험은 전득자로 나오거나 또는 양수인으로 나와요. 을로부터 한번 거래튼 3자죠. 한번 굴렸다 해서 전득자, 굴을전 또는 받았다 해서 양수인. 그러면 갑은 을이 팔기 전에는 을한테 취소합니다. 의사표시 쏠 거예요. 상대방이 이놈이니까. 그런데 을이 벌써 제3자 병한테 되팔았다. 자기 아파트가 병한테 넘어가 있고 등기까지 박혀 있다. 그러면 취소권자인 갑 또는 법정대리인은 누구에게 취소하느냐? 역시 을에게 취소하는 거예요. 절대 전득자 A한테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시험에 나와요. A한테 취소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 상대방이 을에게 취소하고 그 다음 병한테는 찾아간다. 취소 효과를 주장하는 거예요. 취소 효과를. 취소의 상대방은 법률행위 직접 상대방 을입니다. 그래서 취소의 상대방은 거래가 한번 병으로 터졌을 때 전득자 병에게 하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시험에 양수인도 나와요. 양수인 병이에요. 을로부터 산 병에게 취소하는 게 아니라 누구?
계약의 직접 상대방, 을이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 직접 상대방, 계약의 직접 상대방, 을에게 취소 들어가고 병 3자한테는 항상 효과를 찾아가는 거예요. 취소 상대방은 이놈 기억해. 이놈은 장난을 쳐. 이놈은 항상 오른짐, 법조문은 그냥 오른짐으로 나와요. 취소의 상대방. 자, 취소의 방법. 취소합니다. 의사표시. 일방적 의사표시. 단독행위. 다형, 성권. 항상 의사표시는 세트.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항상 세트로 풀면 돼요. 어렵지 않아? 잘 안 나와. 그 노란색이 없지. 기본으로 하면 돼요. 자,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취소의 효과. 자, 이제 또 설명 들어봐요. 이제 한 달이 건넌 놈은 여기서는 필요가 없어. 이거 이따 필요하니까. 자, 매매계약은 5월 1일 날 했어요. 그런데 취소는 7월 1일 날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취소하면 이 매매계약이 무로 날아가는데 언제부터 무효가 되느냐? 항상 언제부터? 7월 1일자부터 무효가 되느냐? 아니면 거슬러 올라가느냐? 우리 법 취소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는데 언제부터 무효가 된대요? 처음부터 계약체계란 거슬러 올라가요. 처음부터 계약체계란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바로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소급 같은 말. 그래서 이놈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어렵지 않아. 취소를 하면 무효가 되는데 언제부터? 처음부터 무효. 자, 그러면 취소하면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이 매매는 무로 날아가는데 우리 병한테 팔아서 갑 아파트가 병에게 가 있다. 그러면 취소하고 들이대야 되는데 취소 사유가 제한 능력일 수도 있고 의사표시 동네인 차고 사기 강박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 갑이 제한 능력자라면 을을 상대로 취소하고 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병이 선의의 3자다. 그러면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 선의의 3자에게도 이 취소로 들이댈 수 있다. 이유 법률행위 동네 무효 취소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니까. 그래서 제한 능력 취소는 선의의 3자에게도 저기 있죠. 선의의 3자에게도 들이댈 수가 있다. 제한 능력. 하지만 차고 사기 강박 취소는 의사표시 동네 취소. 선의의 3자에게는 이 취소로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법률행위 동네인지 의사표시 동네인지에 따라 완전히 결론이 달라져요. 동네가 민법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 법률행위 동네 취소구나. 제한능력 취소니까 선의의 3자에게도 이 취소로 대항할 수 있다. 이유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니까. 자, 하나 더 해도 돼요. 동네로 하셔도 되고. 자, 제한능력자가 주어로 나오면 항상 이놈한테 유리한 지문이 떠야 된다겠어요. 그러면 제한능력자는 과연 선의의 3자에게 들이댈 수 있느냐 없느냐 지문이 뜨면 무조건 제한능력자가 이겨야 돼. 자격자 보호하니까. 그래서 제한능력자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선이든 뭐든 무조건 네가 윈. 그래서 제한능력자가 주어로 나오면 다 할 수 있다로 끝나요. 얘한테 유리한 지문이 떠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도 돼요. 하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말자. 그냥 동네로 하는 게 제일 편하다. 법률행위 능력이 제한돼요. 제가 1년 동안 법률행위 동네라고 할 거예요. 법률행위 동네 무효 취소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 모든 3자에게 이 무효 취소로 들이댈 수 있는 거예요. 소은의 3자에게도 들이댈 수 있다. 하지만 동네 의사표시, 차고사기 강박 취소는 의사표시. 의사표시 동네 취소는 우리 법조문이 선의의 3자에게는 이 무효 취소로 대항하지 못한다. 둘만 무효 취소. 선의의 3자에게는 유효로 바뀌어버리니까 동네로 파가는 게 좋아요. 자, 무효 효과. 이 매매가 취소를 하면 무효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등기 받았고 건물 아파트까지 받았다. 갑은 매매대금 5억을 받은 상태에서 나중에 취소를 했다. 그러면 무로 날아가니까 이제 무효의 효과. 서로 받은 건 부당이득으로 돌려줘라. 부당이득 반환 의무. 그래서 갑이
이 계약을 취소하면 뭐로 날라갔죠? 그럼 서로 받은 것 돌려줘야 돼. 5억 돌려주고 아파트 돌려주고 등기 말소해주고 이게 부당이득 반환이면 이건 무효의 효과죠. 취소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서로 받은 건 돌려줘라. 자 봐요. 부당이득 반환의 경우 우리 시험범위 아닌 이건 듣기만 해요. 저쪽 우리 계약 강로 매매교환 임대차 그 후에서 부당이득 불법행위를 배워요. 우리 시험범위 아니죠. 거기에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때 어느 범위에서 너희들은 돌려줘야 되느냐 법조문이 있어요. 선의인지 악의인지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요. 자, 선의는 항상 보호해주니까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돼요. 현재 존재하는 이익만 돌려주면 돼. 하지만 악의는 나쁜 놈이죠. 너는 받은 이익에 이익도 돌려줘야 되고 이자도 붙이고 상대방한테 손해가 있다면 손해까지 배상해줘야 돼요. 이게 부당이득 반환의 법 조문이에요. 근데 이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안 나와요. 선의와 악의가 달라다는 얘기예요. 돌려준 범위가. 선의는 보호해주니까 현재 존재하는 현존이익 반환. 하지만 악의는 너 알면서도 계약한 거야. 나쁜 놈. 이익 돌려줘. 거기에 이자도 붙여. 상대방이 손해까지 입었으면 손해배상까지 해. 이게 법조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민법 총칙에 특칙이 있어요. 부당이득 반환은 원래 선의냐 악의냐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야 돼. 그런데 특별 조문을 둬요. 제한능력자 보호조문이요.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자,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특칙이에요. 만약 돌려줄 5억 돌려주죠? 5억 돌려줄 놈이 제한능력자라면, 어린 놈이라면 항상 민법은 제한능력자 보호한다겠죠? 아무리 이 사실 알고, 당연히 악이지. 이놈은 지가 미성자 알면서 악입니다. 100%. 아무리 악이라도 원래 악이라면 받은 이익에 이자도 붙이고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돼. 을한테, 상대방한테. 하지만 어린 새싹 보호. 제한능력자는 항상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어. 무조건 이렇게요. 제한능력자는 악의로 꼭 나오는 시험은 장난칠 때 무조건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 상환 책임 있다. 이게 법조문이에요. 제한능력자 보호. 그래서 제한능력자는 취소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는데 어느 범위 내에서 반환해줘라? 현존이익 상환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저 노란색을 그대로 외우는 거예요. 주어 잡고 제한능력자는 무조건 현존이익 상환. 현재 존재하는 이익만 돌려줘라. 현재 존재하는 이익만. 그대로 외우면 돼요. 그래서 취소 효과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처음부터. 그 다음 제한력 취소는 선의 3자에게 드릴 수 있다는 거. 돌려줘야 되는데 제한능력자는 무조건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줘라. 이 세 개만 하면 돼. 이 세 개만 여기서는. 취소 효과. 자,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을 할 거예요. 그러기 전에 이제 프린트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프린트 펴세요. 지금까지 본 게 전반부 취소권에 관한 파트였어요. 자, 프린트 취소. 1번.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주어 잡고 항상 제한능력자는 어린 놈이라 하더라도 취소만큼은 혼자서 할 수 있지. 맞네? 맞는지 뭐 오 하는 거예요. 자, 2번. 임의 대리인은 취소에 관한 본인의 수권이 없다면 취소할 수 없다. 자, 이런 이중 부정 문장이 살짝 여러분들 어렵게 해요. 자꾸 읽어서 익숙해져야 돼.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특별 수권이 없다면 원칙 취소권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래서 맞는 질문이구나. 취소도 해줘. 이런 수권이 없다면 임의 대리인 원칙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해야 될 건 없어요. 맞아요. 3번. 상속인은 피상속인 아버지가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자, 상속인 포괄승계인이죠? 포괄승계인은 아버지가 가진 취소권을 그대로 상속받는 거예요. 따라서 아까 승계인 중 포괄승계인, 상속인, 법이 승계인 취소할 수 있다고
법이 규정해놨죠? 우리 시험은 특정 승계에는 나온 적 없어요. 이놈만 한 번 나왔어, 한 번. 그럼 1번이 별색이란 얘기, 1번이. 단독으로! 제한능력자는 혼자서 그 단독으로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 법정 대리인 동의 필요가 없다는 거. 혼자서 막 취소로 날려버릴 수 있다. 부모 동의 없이 그 의미까지 아셔야 돼요. 동의, 거기를 관련된 또 지문도 있으니까. 자,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이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자,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로 취소해라. 법조문. 기억나죠? 그대로 나와. 자,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취소 의사표시는 양도인에게 하여야 한다. 자, 계산해요. 상대방 사람 넣어요. 의리. 지 권리를 병에게 양도했어. 새끼 쳤죠? 자, 의리 병에게 양도했어. 그럼 갑이 취소 들어갈 텐데 취소 의사표시는 양도인에게 해라. 맞아요? 틀려요? 양도인이 의리예요? 제가 말한 병이에요? 양도인이 의리예요? 병이에요? 지금 양도인이 의리잖아. 자, 상대방이 양도했죠. 그러면 의리 양도인이고 병이 양수인이겠지. 그러니까 양도인에게 해라 하면 맞는 지문. 여기를 장난쳤다는 얘기요. 양도인이 아니 양수인에게 해라 하면 병에게 해라니까 X지문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지문을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지문 이해해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 그럼 가불에서 상대방 거기다 적는 거야. 의리. 이 매매계에 취득한 권리를 자, 병 적어. 병에게 양도했구나. 의리 병한테 팔았죠? 그러면 갑이 취소할 텐데 갑의 취소사 표시는 을에게 해요? 병에게 해요? 을에게 해라. 양도 밑에 적어. 을이라고. 양수인 나오면 X지문이 돼버려. 병에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양도인으로 나와야 맞는 지문. 그래서 5번 잘 체크하시고 6번 정답 지문이 5번 같은 게 이런 걸 장난쳐. 자, 6번 여기 왕별이에요. 왕별. 이거 거의 넘버 3급이야. 취소된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 취소하면 무효가 되는데 언제부터? 처음부터. 그럼 여기를 처음부터 자리를 어떻게 장난치느냐? 취소한 때부터 무효. 이렇게 장난쳐요. 취소한 7월 1일부터 무효. X. 언제부터?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요. 5월 1일자로. 처음부터 이렇게 나와야 돼. 처음부터. 법조문 그대로 나 한글로. 처음부터. 왕별. 7번. 제한능력 이러한 법률행위 취소는 선의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해결해야지. 제한능력 취소구나. 법률행위 동네 취소구나. 절대적 취소겠구나. 선의3자에게도 이 취소로 들이댈 수 있다로 끝났네. 맞는 지문. 그래서 법률행위 거기에 동그라미 빵 하는 거야. 결국. 법률행위 동네 무효 취소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 선의3자에게도 들이댈 수 있다.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자, 8번. 취소된 법률행위에 대해 이미 실현된 급부에 대하여 당사자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자, 취소됐죠? 그럼 무효가 됐겠죠? 받은 건 서로서로 부당이득 반환해라. 그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 이런 거 흘러가요. 자, 9번. 제한능력자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을 반환하면 된다. 자, 그러면 제한능력자만 보시고 나이스. 제한능력자는 무조건 현존이익 상환, 현존이익 반환, 반환으로도 뜨고 법조문 상환으로도 떠요. 그래서 제한능력자 나오면 현재 존재하는 이익만 반환해라. 설사 악이라도. 그 지문도 있어요. 그래서 외우는 거야.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만 반환해. 이렇게. 선악 구별하지 않아요. 무조건 어린 놈 보호, 현재 존재하는 이익만. 오케이. 이제 주인 할 거예요. 주인. 자, 다시 갑을. 어린 놈, 17살 고삐리, 매매. 자, 동의 없이 했기 때문에 유효지만 취소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갑이 취소권자겠죠?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그런데 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을 입장에서 어린 놈하고 계약했을 때 상대방, 얘든 부모님이든 언제든지, 물론 제척기간이 있지만 몇 년 지났는데도 나를 찾아와서 취소로 날려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을은 취소권 그런 게 없죠? 얘 처분만을 기다려야 돼. 언제 취소로 올까?
불안해, 잠이 안 와. 그럴 때 갑이 을을 찾아와서 불안에 떨고 있는 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을! 제가 미성년자 제한능력자라 당신과 한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당신도 아시죠? 자, 그런데 제가 취소할 수 있는데 당신과의 계약을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사표시를 해줘요.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이게 바로 추인이에요.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 뭐냐? 이걸 외워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을 추인하면 이제는 법조문 취소 안 하겠다고 손가락 걸었죠? 그러면 나중에 추인한 후에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추인 후라면 이제는 취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권자가 추인하면 이제는 확실히 유효가 되버린 거예요. 확정 유효. 자, 그럼 하나 더 할게요. 이건 좀 어려워서 듣기만 해봐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죠. 자, 듣기만 해요. 어려워요. 현재는 유효지만 취소 들어오면 취소 효과가 무효잖아요. 현재는 유효지만 취소권자가 취소하면 무효로 변해버리네. 이 유효는 변해버리는 유효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동적 유효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하기 전에는 일단 유효. 그런데 취소 누르면 무효로 변해버려. 변해버리니까 이 유효는 확정유효 반대말 유동적 유효 상태라고 해요. 따라서 취소하면 무효로 날아가고 취소 안 하면 계속 유효로 머물겠죠. 가변적.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갑이 취소하지 않겠다고 추인해줬죠. 그러면 이제는 취소가 불가능하니까 여기가 나올 수가 없잖아. 이제는 유동적 상태에서 확실히 유효가 되는 거예요. 이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지 마시고 일단 나중에 유동적 유효는 해야 돼요. 이건 100% 해야 되는데 확정이 된다. 이건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냥 유동적 유효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했을 뿐이에요. 자, 천천히 민법은 천천히 이해를 해야 돼요. 현재는 유효지만 취소하면 무효로 변해버리네. 변해버리는 것은 항상 유동적이에요. 자, 목건들이 생각해봐. 본인에게 무효지만 목건들이 본인 추인하면 유효로 변해버리죠. 그러니까 그 무효는 확정 무효 아닌 그거는 유동적 무효고, 여기는 현재는 유효지만 취소하면 무효로 변해버리죠. 변해버리면 확정 반대말 유동적 유효 상태. 이 유동적 상태를 추인해버리면 확정 유효로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결국 추인은 봐요. 추인은 효력을 확정 유효로 만드는 의사표시예요. 추인은 아까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로 만들겠다 그거죠. 결국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추인도 결국은 유효로 만드는 법률행위예요. 근데 다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추인은 일단 여기부터 해야 돼.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취소에서 나오는 추인이에요. 취소 이제 안 하니까 더 이상 취소 못 하니까 확정 유효가 됐다는 얘기지. 따라서 추인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취소하지 못한다라는 법조문이 좀 이따 뜨겠네. 여기 있구나. 자, 그래서 명시적으로 취소합니다. 손 이미추. 이미추란 말은 시험에 안 나와요.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140조 규정한 자, 이놈이 취소권자예요. 좀 전에 봤던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다. 즉, 추인은 누가 해요? 아까 봤던 취소권자가 하는 거예요. 취소권자가. 자, 취소에서 추인은 이거죠.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데 추인이란 것은 이걸 적어놔야 돼요. 적어요. 강의 노트에.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예요. 저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밤에 편안히 주무세요. 저 취소 안 할 거니까. 이게 취소에서 추인이에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을 추인한 후라면 이제는 취소 못 하겠죠? 취소 안 하겠다고 했잖아. 이걸 이해해야 이 법정이. 자, 그래서 여기 나와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라면 이제 취소 안 한다고 했죠? 추인하면 확정이라도 확정되면 번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 법조문이 아주 잘 나와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했다는 것은 이걸 외워야 돼요. 취소해서 추인이란 저 취소할 수 있는데 저 취소하지 않을게요. 이걸 외워야 돼요. 그래야 취소할 수 있는 걸 추인을 내가 이해를 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외워야 되면 계속 헷갈려. 그래서 취소해서 추인의 의미 정확히 외워요. 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취소에서 나오는 추인이에요. 취소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 법조문이 그대로는 추인 후에는 안 됩니다. 뭔가를 하면 뒤에는 안 돼. 이런 문장 형태가 많아요. 자, 이와 같이 추인할 때는 흘러가요. 내가 한 이 계약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서 쏘아줘야 돼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임을 알고서 추인해줘라. 알고 추인해라. 자, 이제 중요한 게 여기에요. 여기가 넘버 2가 나와요. 넘버 2. 취소에서 넘버 2. 추인은 취소하고 달라요. 자, 봐요. 17살짜리가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때는 이 상태에서 바로 할 수 있어. 5살짜리도. 제한력자는 부모 동의 없이 혼자서 취소할 수 있다겠죠? 하지만 추인은 달라요. 우리 법이 17살 상태에서는 추인을 못하게 해요. 너 추인만큼은 19살 성년이 된 후에만 추인할 수 있어. 법 조문이에요. 이걸 외워야 돼요.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만 그 효력이 있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취소의 원인은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이죠. 그러면 취소 사유가 이 세 가지인데 이 취소의 원인된 세 가지 사유가 소멸된 후 추인해라 그 말이에요. 취소 사유는 딱 세 가지밖에 없어. 어린 놈이라서 부모 동의 안 받을 거 전제로 어린 놈이라서 그다음에 착오 사기 강박이 있어서 취소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란 얘기는 더 이상 어린 놈이 아닌 어른이 된 후 취소 원인이 소멸된다는 얘기는 미성년이 더 이상 아닌 성년이 된 후 해라. 착오 사기 강박은 내가 차고 있었던 거야. 내가 사기당했던 거야. 강박당했고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추인은 그대로 이 법조문 제1항이에요. 추인은 미성년 상태에서는 못한다는 얘기요. 우리 법조문이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추인해야 추인효력이 생기니까. 따라서 같이 해요. 미성년자는 17살 상태에서는 취소는 할 수 있지만 추인 안 돼요. 언제? 성년이 된 후 추인해야 돼요. 또 착오 사기 강박은 당연히 내가 차고 있었던 거 알아야지. 그래서 나 사기당한 거야? 안 후 추인해야 돼요. 또 강박은 벗어나야 돼. 협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 알았거나 벗어난 후 추인해야 추인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 그래서 이 법조문 제1항 문제는 제2항이 훨씬 잘 나와. 이건 넘버 2 취소해서 제1항은 법정 대리 이건 보지도 말고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제1항 이 법조문은 적용되지 않는다. 무슨 말일까요?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세요. 이 제1항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까꿀래요. 자, 법정 대리인은 아버지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아무 때나 아버지는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아버지가 추인할 때는 애가 어린 상태라도 아버지는 이미 어른이죠. 그러니까 애 크기 전, 성년 되기 전이라 아무 때나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외우는 거예요. 아버지는 법정 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외워야 돼요. 법정 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아무 때나 넣어요. 언제든지 아무 때나 추인할 수 있다. 즉 애가 성년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어른이니까.
그래서 제1항 작동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외워야 돼. 정말 이거 정답지문, 정답지문. 계속 장난쳐요, 정답지문. 그래서 법정 대리인은 취소의 원인 소멸 또는 우리 시험은 종료라고 나와요, 주로. 종료.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아무 때나 아버지는 추인할 수 있다. 이유, 이미 어른이니까. 아버지가 추인하는데 클 때까지 왜 기다려? 아버지는 이미 성년인데. 그래서 법정 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 소멸되기 전이라도 아무 때나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 정확히 외워야 돼, 정확히. 하지만 어린 놈은, 미성년자는 취소는 어릴 때 가능하지만 추인만큼 안 돼. 어른이 된 후. 이건 해야 돼요.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후에만 추인이 가능하다는 거. 여기까지 해야 돼요. 착오사기 강박은 안 후, 벗어난 후. 그래서 이 법조문을 외워야 돼. 이 법조문을 외우고 이걸 해결하고 제2항도 외우고 완전히.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은 여기서 장난쳐. 여기서. 추인 후 취소하지 못한다. 그건 그냥 흘러가요. 그런 건 정답지문 안 해요. 정답지문 여기다 봐봐. 여기다. 그대로 외워줘야 돼. 느껴봐. 아버지는 취소 원인 애가 미성년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었죠. 취소 미성년 상태가 소멸. 즉 어른이 되기 전이라도 아무 때나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와야 돼. 그래서 법정의 아버지는 이미 어른이니까 취소 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아무 때나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추인할 필요는 없다. 여기까지 알아야 돼. 여기까지.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 이게 완전히 외워줘야 이거 장난칠 때 바로바로 골라요.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히 알자. 자, 이제 마지막 취소권의 단계 소멸. 이건 좀 이따 할게요.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추인 들어갑니다. 10번입니다. 10번 프린트. 자, 10번 프린트.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자, 이 의미를 이해하자는 얘기요. 취소할 수 있는 법을 추인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이걸 먼저 해야 돼요. 취소해서 추인이란 난 미성년자라 당신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이게 추인합니다요. 따라서 취소하지 않겠다고 손가락 걸었으니까 추인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취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 자, 1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추인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해야 한다. 자, 명시적 의사표시로 쏠 때는, 즉 임의추인, 지금 하는 취소합니다. 의사표시 쏠 때는 아하, 내가 한 이 계약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구나. 이걸 알고 해라. 하지만 나중에 3월달에 보여 법정 추인은 행동을 통해 추인으로 보는데 그때는 알고 있을 필요 없어요. 거기랑 반대요. 일단 여기서 알고 해라. 중요하진 않아요. 자, 1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 또는 소멸된 후에 해라. 자, 이걸 외우란 얘기예요.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라. 그럼 의미.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후 착오사기 강박은 이 사실을 알았거나 벗어난 후 추인해라. 여기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 여기까지. 하지만 여기 왕별 13번 12번은 별 3개 13번이 왕별. 자, 법정 대리는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아버지는 이미 어른이기 때문에 애 크기 전이라도 아무 때나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 이 말을 법정 대리는 취소 원인이 소멸 종료하기 전이라도 아무 때나 언제든지 아버지는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지문. 근데 이걸 계속 장난쳐요. 이따 장난친 지문을 만날 거예요. 오후 기출특강에서. 이걸 정확히 외워놔야 돼. 13번. 법정 대리는 아무 때나 취소 원인 소멸하기 전이라도 아무 때나 언제든지 아버지는 추인할 수 있지. 따라서 만약 지문이 법정 대리인 12번으로 장난쳐요.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추인해야 효력이 있다 하면
X짐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애 크기 전에 아버지도 해라? 뭐? X야 너. 아버지는 언제든지 지낼 수 있다고 했어. 너 X야. 이걸 정확히 해놔야 X지문을 정답지문을 골라내요. 그래서 13번 왕별. 자, 이제 이 법 전문이죠. 이놈도 거의 넘버 3급으로 잘 나와요. 5번 나왔어. 5번. 자, 봐봐요. 취소권은 하염없이 처들이될 수 없어요. 갑이 미성년자인데 20년 후 찾아와서 20년 전에 내가 계약한 거 취소할게요. 그러면 법률관계가 아주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우리 법은 취소권 행사 기간을 딱 정해놔요. 자, 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세요. 두 번째, 법률행위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세요. 자, 이걸 외울 거예요. 취소는 하염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 제한이 있다. 이 시기 제한을 제척기간이라고 해요. 제척기간. 말이 어렵죠? 제척기간이라고 해요. 언제까지 해라? 다 제척기간이 법조문. 그러면 이걸 외워야죠. 취소는 추인 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여기 한 날로부터 10년. 자, 그러면 숫자는 장난친 적이 없어요. 숫자는 장난 안 쳐요. 뭘 장난치느냐? 항상 기산점을 장난쳐. 민법은 숫자보다 기산점을 장난쳐. 언제부터? 그걸 장난쳐요. 좋게 해놔요. 추인 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일단 숫자도 외워두면 좋지. 추인 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 취소권 행사하세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그대로 외우는 거예요. 추인 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취소하세요. 계약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하세요. 둘 중 먼저 도달하면 취소권 소멸돼 버려요. 둘 중 먼저 도달하면. 그건 계산할 필요 없어요.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 시험에는. 그래서 그냥 이 법조문 그대로 나오니까. 그래서 취소권은 하염없이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 제한이 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그러니까 계약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취소 더 이상 못해요. 또 애가 성년이 됐겠죠. 이렇게까지 시험 안 나온다겠어. 성년이 되면 추인할 수 있겠죠. 그때부터 3년 안에 해줘야 돼요. 3년 지나면 더 이상 취소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까지는 나온 적이 없어요. 우리 시험에. 그래서 법조문 그대로 나오니까. 자, 여기를 장난쳐. 추인을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해라. 그럼 X짐이 되는 거예요. 추인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라. 오른지문 X지문 여기를 날려야 돼. 추인으로 나와야지. 여기를 날려야 돼. 그래서 정확히 해야되겠죠. 같은 치읓이라 헷갈려 버린다고. 정확히 해야 돼. 추인 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 자, 프린트 봅니다. 프린트 14번이에요. 여기도 완전 별색이에요. 넘버 3급이에요. 취소권은 추인 동그라미. 추인 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하세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하세요. 그래서 연도까지 알면 좋아요. 추인 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오케이. 자, 그래서 교재는 다 한 거예요. 교재에서는 꼭 법 전문 읽어보시고 내용은 이걸로 해도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러면 교재 기본서 한번 읽어봐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해요. 하지만 여기 프린트 집만큼은 달달달 하자. 결국 오지선다 풀려면 여기 있는 결론이 완전히 내게 돼 있을 때 OX를 맞추니까. 오케이. 조건기한. 조건기한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빨리 끝났네. 다음 주에 시작하는 게 낫겠죠? 네. 그리고 민법 총칙 이제 조건기한만 하나 남았어요. 조건기한. 이제 다음 주에 조건기한 보고 그 다음 물권법 갈 거예요. 물권법. 여러분들은 제가 아침에 이야기해 준 거 그것만
100번, 500번, 1000번 들을 수 있어요. 시험 볼 때까지. 그러면 거기서 다 나온다겠어, 진짜. 그러면 계속 듣고 따라하고 계속 가요. 그러면 민법은 걱정 없어요. 근데 안 들어.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녹음시키라고 했는데도 꼭 녹음도 안 하고 그러지 마요. 정말 오래 합격하고 싶으면 민법 점수가 나와야 동차가 돼요. 민법 점수가 여름 됐는데도 안 나오죠. 그럼 2차에 매진을 못해요. 1차 불안해져 버려서. 그래서 민법이 중요한 거예요. 민법. 학교로는 정직한 과목이 아니에요. 그건 공부에 비례하지 않아 점수가. 하지만 민법은 열심히 하면 점수가 정직하게 나와요. 제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민법 점수가 나와줘야 2차에 나중에 매진을 하는 거예요. 민법 점수 안정이 돼요. 학교로는 왔다 갔다 하거든. 근데 민법은 어느 정도 딱 선을 넘으면 안정적으로 나와요. 안정적. 그래야 민법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와야 2차에 막 매진을 하죠. 여름부터. 그러니까 민법 공부 당분간에 열심히 하시고. 그래요. 좀 이따 정확히 3시에 시작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문제가 조건 기한이 3문제가 있어요. 거기는 풀지 마시고. 그러면 8, 90이니까 17번까지만 풀어요. 그럼 이제 다음 주에 풀게. 그래요. 좀 이따 봬요.